안녕하세요.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는 힘들게 발품 팔지 않고 매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찾다 보니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보이시죠? 로얄층, 로얄동이라고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이번에는 그 찾은 매물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절대 속지 말아야 할 세일즈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. 오늘의 공부방 주제는 고객님, 이 매물은 로얄동, 로얄층이라서 비싸요 입니다. 참 흔하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멘트죠. 바로 결론을 도출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. 제가 수많은 집을 봤지만 로얄동, 로얄층은 없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계약 사례와 손님들과의 대화로 유추하자면 로얄동, 로얄층은 없습니다. 다만 정말 극소수의 경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분명 똑같은 단지의 비슷한 층으로 바로 옆동인데도 가격이 다르다는 게 신기합니다. 이번에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게끔 사례를 두 가지로 나눠보고 몇 가지를 세팅해서 가정해 보겠습니다. 제가 어떤 아파트 하나를 가져와서 보여드린다고 가정을 합니다. 그러고선 보통 로얄층의 기준을 17층이라고 하고 5동이 로얄동이라고 해볼게요. 케이스 1번입니다. 아이가 있는 5년차 신혼부부이고 34평을 선호하고 방 3개, 화장실 2개, 아이의 짐이 많아 수납 공간이 많은 걸 선호하는 고객님입니다. 케이스 2번입니다. 가끔씩 아들 내외가 방문하는 60대 후반 부부이며 선호 평수는 없으시고 방 3개, 화장실 2개를 선호하시며 두 분이 거주하셔서 수납 공간보다는 거실에서 보이는 전망이 숲 쪽을 바라보는 걸 선호하시는 고객님입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층수입니다. 아이가 있는 집은 아무래도 저층을 선호하는 기조가 있으나 요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바닥에 흡입제 공사를 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신 편입니다. 이 부분에서 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저층, 중층, 고층 다 상관없겠죠. 그러면 반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집은 어떻게 할까요?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1층과 2층을 선호하실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아이가 있는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집에서 마음껏 뛰게 해주고 싶어서 1층만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꽤 많습니다.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. 고객님께서 전망이 숲 쪽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나 아쉽게도 층수와는 별개로 로얄동인 5동에서는 잘 안 보이거나 조건에 따라 보일 수도 아니면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. 그러면 일단 이분들에게는 세팅감을 처음으로 돌려야 합니다. 빠르게 넘어가죠. 두 번째는 방 3개, 화장실 2개, 팬트리 여부입니다. 이번 번엔 두 케이스가 비슷합니다. 요새 아파트들을 보면 대부분 방 3개, 화장실 2개는 국민 평수라고 하는 25평이든 30평이든 34평이든 대부분 해당됩니다. 다만 팬트리의 경우에는 25평보다는 30평 이상의 평수가 많으니 이 부분은 방문하시면서 체크가 필요합니다. 우리 집은 25평인데도 팬트리가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면 다른 어떤 공간이 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25평의 서비스 평수를 10평 이상 준다고 해도 팬트리가 평균 2평에서 2평 반 정도 잡아먹기에 다른 공간이 조금씩 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. 아파트에 정말 여러 가지 타입으로 분리해서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어떤 특정 타입이 정말 거주성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극소주지만 로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저의 공인중개사로서의 경험으로는 두 케이스의 어떤 동을 어떤 층수에 소개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을 고객님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라면 첫 번째 케이스는 얘기를 통해 공사를 한다와 안 한다로 분류를 하고 저 또한 공인중개사이므로 손님이 공사를 진행하신지에 대한 선택이나 층수에 대해 갈팡질팡 하신다면 몇 동, 몇 층이 되었든 고객님이 선호하시는 매물을 로얄동, 로얄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고객님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좋은 집을 잘 구했다라는 표시를 원하십니다. 그럴 때 저도 셀링 포인트로 로얄동, 로얄층을 씁니다. 다만 공사를 진행하시지 않는 집이라면 집 관리 상태가 좋으며 채광도 괜찮은 저층집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공사 비용이나 짧은 기간 내 이사를 생각하신다면 공사를 하시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에 1층을 구매하시되 저렴하게 구매하신 만큼 다른 부분에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다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케이스의 고객님께서는 동을 아예 바꿔서 3동보다는 4동, 5동을 추천드리면서 그쪽으로 유도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간단한 이유입니다. 4동과 5동의 전망이 더 잘 보이고
탁 트인 느낌을 선호하시는 고객님이니 당연히 그 부분이 고객님께는 가장 마음에 드는 셀링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다만 층수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으니 고객님의 몸 상태를 여쭤볼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무릎이나 기타 관절 쪽에, 즉 거동이 불편하신다면 3층 이내의 저층을 추천드릴 거고, 그게 아니시라면 10층 이상, 17층 이하의 중층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케이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. 이번 영상의 결론 및 정리입니다. 지금은 케이스들을 예시 삼아 소개해드렸지만 모든 고객님에게 맞는 로얄동 로얄층은 없습니다. 그러면 로얄동 로얄층을 도대체 무엇인가? 결국 제 생각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집이 곧 로얄동이고 로얄층이니 헛된 영업 멘트일 뿐 그것에 속지 않아야 한다. 모든 상황에 맞는 로얄동 로얄층은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며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집을 잘 절충하셔서 다른 분들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잘 매수하시고 잘 임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번 공부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 공부방에서 만나요.